안녕하세요, 사월입니다. 오늘은 싱가포르 정착 전에 알면 꼭 좋은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뽑아봤는데요. 이거는 일단 싱가포르의 대학교, 대학원,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고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게 되었어요. 시작할까요? 첫 번째 질문인데요. 일단 영어와 중국어 둘 다 잘해야 하나요? 그게 정말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영어만 잘하셔도 됩니다. 영어만 잘하셔도 학교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일상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세요. 근데 만약 영어를 못한다, 그러면 무조건 공부를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어 관련돼서는 중국어는 알면 좋은 거고 모르면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중국어를 모르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어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외국인 취급을 좀 덜 받는다.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아니면 이제 학생분들께서 일하시는 회사나 학교가 좀 화교계 중국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라고 하면 분명히 중국어는 배워야겠죠.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싱가포르의 대다수가 영어를 다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중국어를 못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영어가 표준 영어가 있고 싱글리시가 있어요. 그래서 싱글리시가 뭐냐? 콩글리시처럼 이제 억양이 다른 영어이기도 한데 사투리처럼 사용하는 단어들이 달라요. 싱글리시는. 그래서 종종 이제 일상생활에 로컬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생기는데 그게 분명히 싱글리시거든요. 그래서 여기 와서 싱글리시를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 일상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기가 좋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실제로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회사 문화랑 학교 문화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가요? 였어요.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훨씬 더 강해요. 그래서 술자리 요구도 없고 나이, 성별 상관없이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.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 확실히 제가 여자고 어리다 보니까 좀 다르다 이런 위화감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그게 확실히 좀 적었습니다.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모든 한국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.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없는데 서양인들을 좀 더 우대한다는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더라고요. 휴가 같은 것들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. 한국에 비해서는. 물론 회사랑 사장님에 따라서 많이 갈린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래요.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싱가포르는 한국만큼 교육에 대한 교육열이 치열한 곳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이 누가 어떤 명문 고등학교에서 나왔는지를 따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나온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애 해서 걔랑 그룹을 하려고 하지 다른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랑은 그룹을 안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어울릴 때도 막 공부 위주로 어울리는 경우를 처음에 참 많이 봤었어요. 특히 이제 장학금 받고 들어온 친구들은 장학생들끼리 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에 대한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했고 또 그 외에도 싱글리시를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해서 로컬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싱글리시를 사용을 하는 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싱가포르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네들 친구들이 있어요. 자기 JC에서 같이 온 애, 폴리에서 만난 애, NS에서 만난 애.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룹에 들어가서 어울리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로컬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으면 동아리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더라고요. 한 달 생활비는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한 1,600달러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집세 600달러, 그리고 이제 생활비, 밥값 이런 거 포함된 생활비가 800달러, 그리고 여가비로 200달러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당연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밥값이 여기가 많이 비싸지 않아요. 만약에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하고 아니면 호커센터처럼 싼 곳에서 밥을 매일 먹으면 확실히 돈은 이 100에서 200달러 정도 절감할 수 있고요. 또 저처럼 이제 여가 생활이라고 해서 운동을 학교 짐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밖에서 조깅을 하는 걸로 바꿀 경우에는 확실히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. 그러면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엄청 비싸요. 그 얼마나 비싸냐면 한 번 병원을 갔다 오면 300에서 400달러 정도는 쉽게 깨지더라고요. 이게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이 워낙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외국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학교 의료보험, 회사 의료보험 아니면 개인 의료보험을 꼭 확인을 하시고 병원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
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비용이 한 번 나가다 보니까 병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자전거를 타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뇌진탕이 왔었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제 돈 내는 게 너무 싫어서 병원을 안 갔었던 기억도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의료보험을 갖고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거를 추천드려요. 마지막으로 이제 언제쯤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? 싱가포르에 들어오실 때 저는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일찍 들어오는 거를 추천드려요. 앞서 말했듯이 이런 문화적, 언어적 차이가 있고 또 날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축 처지고 덥고 습한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미리 들어오셔서 여기 이제 호커센터도 한번 가보시고 집주인이랑도 좀 친해져 보고 혹시 친구들 미리 만날 수 있으면 미리 만나보고 또 정말로 중요한 게 주변에 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세요. 왜냐하면 학교 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거란 말이죠. 회사도 그렇고 그랬을 때 내 집 근처에 뭐가 있는지, 문화센터가 있는지, 뭐 쇼핑몰이 있는지, 먹을 수 있는 곳은 뭐가 있고 아니면 체육관을 갈 수가 있는지, 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찾아보는 게 처음에 이제 익숙해지는 시기에 정말로 도움이 되더라고요. 익숙해지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달, 어떤 사람은 6개월, 어떤 사람은 1년 정도 걸려요. 그래서 이거를 미리 2주에서 3주 정도 오셔서 적응하는 시기를 스스로에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미리 와서 그냥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. 차라리 호텔 방에만 있지 말고 좀 밖에 나가서 호커센터 가서 어눌하지만 좀 중국어로 막 떠들어보고 못 알아듣지만 싱글리시 일부러 막 말을 걸어봤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.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질문 5가지를 다 커버했고요. 여러분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나 아니면 메시지,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저 그러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해주세요.